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한미 연합 연습 기간에 또 도발을 한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박사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재원 어디까지 파악이 됐을까요? 예, 일단 정확한 어떤 재원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발사한 미사일이 비행한 거리가 한 800km 정도 된다. 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초기에 발표가 있긴 했습니다만은요. 지금 이 발사의 성격을 봤을 때는 단거리 미사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발사한 장소가 동창리라는 점, 그리고 발사한 미사일이 한 발이라는 점이 단거리 미사일 가능성을 좀 낮춰주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고 하니요. 자, 작년 12월 18일에 동창리에서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발사는 북한이 어떻게 그때 발사를 묘사를 했냐 하면은 그 위성 발사를 위한 중대 실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이번 발사 역시 그 위성 발사, 북한이 4월에 예정하고 있는 위성 발사를 위한 발사체의 시험 발사 성격 혹은 기타 관련된 실험의 성격, 이런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날에 ICBM을 발사하고 사흘 만에 또 발사를 했습니다. 현재 한미 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북한의 이런 의도는, 자, 이게 일단 지금 북한의 어떤 이 미사일 발사 형태가 조금 좀 다른 측면을 봐야 될 텐데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과거에는 이렇게 한미 연합훈련이 있으면 북한이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표현일 것이고요. 그런데 하지만은 최근에 이렇게 그 소위 이 북한이 자신들이 전술핵 능력을 갖췄다라고 선언한 이후부터는요, 작년 비질런트 스톰 한미 연합 공군 훈련 때도 마찬가지로 한미 훈련 기간 동안 직접적인 어떤 그런 대응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일련의 미사일 발사도 마찬가지로 자유의 방패 훈련에 대해서 이런 미사일 발사, 탄도탄 발사를 우리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북한이 이렇게 도발에 나선 날짜를 보면요. 12일에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2발, 그리고 14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16일에 ICBM, 이렇게 도발 빈도가 2, 3일에 한 번꼴로 상당히 잦은데요. 현재 23일까지 한미 연합 연습이 이어질 텐데 앞으로도 또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충분히 지금 도발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어떤 이 북한의 어떤 미사일 발사를 보고 있으면은 자신들이 지금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전략 무기, 혹은 그런 중요한 무기 체계들을 전부 다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지금 보면은 단거리 미사일, ICBM, 또 혹은 정찰위성에 해당하는 걸로 추정되는 거 오늘 발사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잠수함 발사, 지금 탄도 미사일도 한번, 순항 미사일도 한번 쐈었고, 네. 훈련 전이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소위 그 신형 그 전술 유도 무기, 굉장히 사거리가 짧은 근거리 탄도 미사일도 쐈고요. 그 이외에 하여튼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앞으로 훈련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발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미사일 도발 올해 들어 벌써 7번째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자주 도발에 나서는 데에는 어떤 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것들을 좀 보여주려 하는 의도 있을 텐데 현재 예. 기술적인 수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자, 일단은 좀 발사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 정정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탄두탄 발사가 7번째고, 네. 북한이 주장한 미사일 발사 횟수를 치면은
9번째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 기술 수준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일단 이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하는 위협의 가장 핵심에는 전술 핵 미사일을 발사해서 대한민국을 뭐 초토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지금 상당 부분, 뭐 예를 들어서 근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그다음에 이 단거리 미사일에서도 전부 다 지금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자, 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니까 소위 핵미사일이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우리가 핵탄두, 그다음에 운반수단인 미사일 자체, 그다음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 이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하면은요, 최소한 전술핵 능력에 있어서 북한이 이 운반수단, 즉 그 미사일과 플랫폼은 보여줬지만은요, 가장 핵심은 핵탄두를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뭐 이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이거에 의해서 어떤 한계가 있어서 핵실험을 못하고 이런 것과 연관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북한이 정말 그 정도 소형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 하여튼 지금 북한이 보여주는 이런 능력들, 미사일 자체에서 기술적 수준이 상당히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을지 모르겠지만 네. 아직 이것을 핵 위협이 구체화되고 실질화됐다. 실제 그래서 이거 당장 지금 공격이 가능하다. 2단계로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물론 북한이 지난 5차 핵실험과 6차 핵실험에 보여줬던 핵탄두들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지금 갖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최소한 올해 1월 초에 공개했던 26발의 화성 12 여기에 전술 핵탄두를 장착하고 공격할 능력은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시간으로 오는 20일에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관한 공개 회의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이 회의가 북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 회의 자체를 실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은 굉장히 압박을 받을 것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국제 정세 자체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러시아가 뭐 거의 모든 안보리 회의 자체에 파토를 놓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여기에 중국이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봤을 때는 어떤 실질적인 유엔 차원의 어떤 제재 수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럼 이런 회의 자체가 의미가 없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 사회에게 북한이 하고 있는 행위에 부당성을 알림으로써 수많은 국가들, 뭐 중국, 러시아 이외에 수많은 국가들이 이 북한의 제재에 동참하도록 하는 그런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또 오는 5월에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의 만남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한미일 3국의 북핵 대응 공조가 한층 강화된다면 북한은 어떤 대응을 펼칠까요? 사실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고 특히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향상되는 것, 이것은 북한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대통령 방해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본과의 안보 협력, 뭐 국방 협력이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아직 좀 이르겠습니다만 안보 협력이 필요한 이유도 사실은 이런 북한 압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휴일인데도 전화 연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